네, 안녕하세요. 옹긴가 드림의 최성웅입니다. 오늘은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의 뭐 쉬고 밥 먹고 이런 시간까지 하면 한 7시간은 될 대경로가 될 것 같은데, 그 멕시코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매주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트레스 마리아스. 한국어로 하면은 뭐 세 명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성지순례 느낌이죠. 거기에 갈 텐데, 원래 거기만 갔다 오면 왕복 한 3시간인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몇 시지? 아직도 7시 21분이네요. 그래서 멕시코 여기 도시 근처에 전 세계에서 또 제일 높은 한 3,800m 되는 제일 높은 산악도로 중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도로 중 하나인 곳을 경유해서 빙빙 돌아서 산악도로도 경험하고 가려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예열을 하고 있고요. 우비도 이렇게 챙겼고, 혹시 몰라서 이제 이 녹음기, 지금 이 동영상 촬영하는 거 배터리랑 혹시 장비에 문제 있을까봐 장비, 그리고 이제 근육 약간 이완제 같은 걸 미리 하나 먹었거든요. 그거랑 약간 공황장애 오면 먹을 약까지 해서 제가 아는 한 제일 가능한 안전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옷도 오랜만에, 여기 거울 보이시려나? 오랜만에 완전히 어깨까지, 그러고 보니까 어깨인데 파열되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깨까지 완전히 방어되고, 이 부츠도 이렇게 완전 발목 감싸고, 다 하는 걸로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말하지 않고 이제 가면서, 우선 산악도로로 가는데 한 50분, 1시간 걸리니까 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서 뭐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심심할 때 이야기하고 아니면 풍경 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트레스 마리아스는 사실 이게 오토바이 성지에 일요일 아침에 다 모이거든요. 그때 안 가고 그냥 쿠에르나바카나 이런 데 갈 때 오토바이로 지나는 가봤는데, 아니면 일요일 아침에 버스 타고는 지나가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거기가 그래서 뭐 거기 길은 약간 알지만 지금 이 산악도로로 돌아가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왔다가 올 수 있으면 뭐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뭐 화물차에 멕시코 국기가 달려있어. 지금 국기가 달려있는 이유가 이 헬멧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강제적으로 어차피 동영상도 끊고 가야 되고 하니까 1시간에 한 번씩은 쉬어서 뭐 커피 마시고 좀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자기 전까지 비가 안 내려서 혹시나 아침에 너무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게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비가 새벽에 다 내렸고, 아마 지금 멕시코가 배수 문제가 좀 심각해서 비 오면 비 오고 1시간 내외는 좀 되게 침수가 심각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가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일 학교 가던 길이어서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멕시코 살면서 그래도 뭐 기왕 기념인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스러운 헬멧을 하나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 문양의 헬멧이면서 좀 안전한 걸 찾는데, 생각보다 멕시코 메이커 중에 적당한 게 없고, 하나 좀 그나마 괜찮은 걸 찾았는데 제 대가리가 너무 커서 뭐
아시아인은 뭐 옆이 튀어나와서 그렇다 하는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대가리가 큽니다. 그래서 안 맞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는 제일 큰 게 뭐 엑스라지, 2엑스라지까지인데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너무 끼더라고요. 너무 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태리아 메이커 중에 AGU라는 뭐 나름 유명한 헬멧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메이커에서 그 저는 사실 뭐 누구 남을 잘 보는 편이 아니라 그 오토바리가 아니고 오토바이 그 유명한 레이싱 선수 중에 뭐 로시라고 하는 멕시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스페셜 에디션 헬멧을 그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탈리아 문양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탈리아 메이커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사면 좀 비싸더라고요. 너무 이제 가게들이 좀 많이 처먹나?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42만 원에 사는데 어디 인터넷으로 보니까 훨씬 싸게 한 30만 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외 배송 주문했는데 아뿔싸 이게 관세가 포함이 안 된 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세 포함하면 한국이랑 돈은 똑같은데 이번에 사서 제가 11월 초에 안동에 뭐 어쩌고 세계 인문학 모시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거든요. 한 3주간. 그래서 그때 이제 갖고 가서 한국에 키핑하다가 오려고 합니다. 지금 쓰는 거는 3X 라지인데 처음에는 이것도 머리가 아팠거든요. 일단 좀 제가 원래도 좀 몸에 뭘 걸치는 거에 좀 민감한 편이고 그래서 좀 아예 큰 걸 사는데 이게 처음에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근데 점점 이 속피가 내 피가 이제 점점 이제 눌려서 줄어들고 저도 익숙해지니까 이게 좋았는데 원래 헬멧은 꽉 껴서 모가지를 막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돌려도 움직이지 않고 같이 따라가야지 정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모가지를 돌면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요. 그래서 좀 사실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 좀 더 꽉 붙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 기회에 그 멕시코 어차피 멕시코에서 그냥 이걸 타도 뭐 괜찮을 것 같지만 한국에서부터는 좀 쓸 수 있게 그 AGU 헬멧은 엑스라지로 주문했어요. 엑스라지도 이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좀만 익숙해지면 되겠다. 근데 사실 이 헬멧을 지금도 가끔 쓰다 보면 좀 상태 안 좋을 때는 두통이 심해지고 그래서 오늘 두통약까지 잘 챙겨왔습니다. 왜 멕시코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레스 마리아스, 세 명의 성모 마리아스라는 곳에 왜 일요일 아침에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다 모일까? 왜냐면 뭐 세계 1년에 한 번 엄청 모이는 곳들은 멕시코보다 범위가 큰 곳이 있는데 매주 미친 듯이 오토바이들이 때로 모여서 진을 치는 곳은 멕시코가 저도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더 큰 곳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럼 뭐 누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여가 일단 멕시코 애들이 좀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들도 가족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가족을 좋아하고 그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엔 많이들 쉬어요. 근데 토요일엔 좀 더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요일 아침이 제일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좀 부담 없이 다른 차량과의 위험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모이지 않나. 그러면서도 멕시코 시티 근경이고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서도 길도 재밌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쿠에르나스 바카나 이 테포스란 제가 이미 갔던 영성이 대단한 도시라고 했었죠. 거기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기도 좋아서 한국의 양양 그런 데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뭐 그렇게 저는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유튜브로만 보다 보니까 뭐 양만장이니 뭐니 그런 말들이 없어졌니 뭐 그런 말을 보기는 했지만 뭐 여간 그런 이유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바이크 집결지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간 거기는
다시 가서 이제 다 같이 이 녹음을 좀 할 생각이니까 우선은 지금 가는 길에 충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까지는 아직은 저희 학교 가는 길이고, 요것도 보여드리면 좋네. 아침에 보면요, 멕시코는 이렇게 천막 치고 주말에 이렇게 띠안기라고 해서 그 중고시장이 멕시코 전역 어디에서든 열려요. 지금도 이렇게 다 각자 자기네들 거 갖고 와서, 여기는 아예 이 차에다 파는 되게 독특한 구조네요. 근데 이런 거나 아니면 대부분 신기하네요. 여기가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아예 차에서 곧장 시장을 여는 게 있고, 아니면은 요거는 그 여기가 또 되게 독특하네요. 나중에 한번 기억나서 심심할 때 와봐야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 그 빨간 천막을 치는 게 보통 기본 정석인데, 그렇게 해서 그 주말에 보통 여는 이동식 오일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띠안기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진짜 먹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곳이어서 재미있습니다. 멕시코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그런 어떤 야외 노포라고 하나? 일본식으로는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는 곳이고, 길을 이제 저희 학교 가려면 슬슬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아마 꺾지 않고 쭉 올라가는 길로 이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멕시코 차량들이 국기를 달고 있는 이유가 저거예요. 이제 곧 독립기념일이 오거든요. 9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국기를 개양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고 한 나라가 발전을 이제 하려면은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애국이나 그런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좋든 싫든. 그래서 멕시코도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막 음식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맛있다고 하고, 음식 맛있어요. 멕시코 요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도 너무 명확하고. 근데 제일이라기에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많지 않나? 한식도 중식도 일식도 근데 여간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플러스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에 침략을 당해서 미국의 땅을 많이 뺏기기도 했지만, 결국은 미국에 붙어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중남미에서도 제일 지금 발전하는 국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부분은 중국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네. 되게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어떤 부분은 한국보다 훨씬 선진적인 것들이, 아직 개발도상국인데 이게 말이 되나? 될 정도로 선진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위아래나 빈부가 아주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재미있어서 약간 중남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번역하는 문학이나 저의 어떤 성미를 보면 좀 더 유럽의 영향을 더 듬뿍 받았던, 그래서 유럽 문학에 더 가까운 아르헨티나 문학이나 문화를 좀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 문제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지금 비가 온다고 해도 별로 싫지가 않아요. 왜냐면 비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오기 때문에 그때만 조심하면, 사실 낮에는 아주 따뜻하다 못해 덥고, 이제 아침과 밤에는 서늘한 가을 날씨고, 그래서 저는 이 멕시코 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아주 즐겁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어디도 갈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날씨가 되는 이유가 한국보다 아마 적도에 좀 더 가까울 텐데, 여기가 고도가 평균 2200m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좀 잘 사는 멕시코 22세기형 도시가 있거든요. 산타페라고. 언젠가 또 소개를 하면 좋을 텐데, 거기는 아까 찾아보니까 좀 2600m까지 해발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고,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제일 높은 곳은 해발 3,6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고산병은 안 걸리길. 지금 학교 가는 길이랑 완전 똑같네요. 여기까지. 그 고산병은 안 걸리길 바라고 있는데 모르죠 뭐. 여기까지는 아직 학교 가는 길이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멕시코도 수도 중에 전 세계 제일 높은 수도 항상 7번째, 6번째 손에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았었던 에콰도르라는 나라죠. 에콰도르는 이쿼터가 적도여서 정말 적도랑 맞물려 있어서 그 에콰도르가 됐는데, 그 나라의 수도인 키토에서 제가 6개월 살면서 스페인어를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그곳은 이제 세계에서 전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거기도 2,500 그냥 넘고요. 이제 세계 첫 번째가 어딘지 보니까 저기 볼리비아였나? 거기에 라파스라고 하는 수도가 3,000m가 넘어가는 수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높은 곳을 저는 좀 좋아해서, 그 키토만 돼도 거기에서 제가 살던, 저는 키토 안에서도 언덕배기에 살았는데 거기는 구름을 밟고 다닙니다. 진짜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제가 딱 그 산이 보이는 곳에 살아서 산 밑에 구름이 깔려서 그 구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진짜 그때 제 닉네임을 혼자 키토 산신령이라고 짓고 놀고 있었는데, 너무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좀 많은 일에 염증이 났었던 시절인데 정말 아주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행복했고, 그래서 언젠가 다들 에콰도르라는 멋진 나라를 다른 분들도 한번 가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뭐 남에게 추천 이런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만 제가 너무 좋았어서 그냥 추천이라 하지 말고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정도로 하죠. 저희 학교 자체가 멕시코 시티 남쪽에 있어서 이게 남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오늘 가는 모든 곳이. 그래서 길이 아직까지는 학교 가는 길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어제나 좀 일부러 평소 시티 안에서 뭐 달려야 70 정도로 달리다가 좀 고속도로를 이따 탈 것 같아서 어제는 한 8, 90까지도 심심할 때 좀 땡기면서 속도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 한 80 정도로 큰 부담 없이 몸에 힘을 빼고 달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75 정도 나오네요. 차도 없고 아침이니까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잘 안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좋네요. 뒤에 차도 없고 안전하게만 가면은 오늘 큰 무리 없게 즐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발 3,000m의 산악도로를 아스팔트라 그나마 망정이, 제가 그걸 지도에서 구글 위성으로 확인을 해고 루트를 골랐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도라는 게, 그냥 한국에서 임도라고 하는, 제가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게 수풀이 있는 약간 그런 아스팔트가 좀 깔려 있는 것도 임도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간 산 안에서 제가 오늘 가는 곳은 길 하나만 나 있는 아스팔트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떨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그 와하카, 거기 한 7시간 가는 거리였죠. 거기도 와하카가 아니고 그 베라크루스 쪽의 수도인 거기 중심 도시인 할라파 갈 때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인가 벌써? 이거 우리 학교 길이랑 너무 비슷한데? 여기
여기가 저희 학교네요. 아, 쏘리. 우리 학교 몰라봤네. 학교를 완전 지나가네요. 저기가 학교 옆에 지금 고층 지어지는 곳이고, 살짝 고개를 조금씩 돌려볼게요. 이 옆이 그 제가 다니는 콜맥스라는 학교가 멋지게 쫙 보이나요? 이렇게 조금, 네, 여기가 콜맥스고, 저 왼쪽에 조금 높은 게 저희 학교,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멕시코 학교라고 하는 쬐끄만 소수 정예 학교고, 그 옆에 저기 서점이에요. 중남미 전체에서 제일 체인점이 많은 엄청 큰 교보문고 같은 건데, 둘 다 설립자가 똑같습니다. 그 알폰소 레이에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근대의 어떤 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써서 그 학교와 이 서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작가로도 엄청나게 중요해서, 저희 박사과정에 지금 이 멕시코 학교 친구 2명이, 한 명은 또 유명한 작가, 여자 작가이기도 한데 커플이거든요. 심지어 둘 다 그 알폰소 레이에스라고 하는 작가로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서, 둘 다 논문이 이미 끝났나? 한 명은 이미 박사가 됐고, 그 라우라 소피아라고 하는 그 여자 수필 작가인데, 이 친구는 지금 다 썼나? 기억이 좀 안 나네. 그리고 요 근처로 가면은 그 바로 그 미국에 있는 유원지 체인점으로 알고 있는데, 식스플렉스, 아 바로 근처인가? 아직 안 나왔나? 저도 뭐 놀이동산에 제가 굳이 갈 일은 없어서 안 가봤는데, 식스플렉스라고 하는 곳도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침이니까 막히지도 않고 예쁘고 좋네요. 이대로만 가자. 자. 요새 좀 살이, 친구가 잠깐 왔다 가서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밥을 강제로, 저는 원래 한 끼 한 끼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3끼를 다 먹고, 그래서 5kg가 쪘어서 그저께부터 1일 1식으로 다시 좀 독하게 하려고 왔는데, 이 너무 운전하다가 힘 빠질 수 있으니까 아침에 간단한 빵 정도라도 좀 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산 보이죠? 아마 저 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0m 올라가면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어제 이 혹시 몰라 배터리가 아니고 요 충전 요것도 만땅으로 채웠고, 일단 30분 가면은 그 산악 도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멕시코 생활 벌써 제가 여기 한 1년 반 정도 있는데 반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8개월 넘게 지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뒤에 또 제가 어디 살지, 저도 뭐 일단 한국에 돌아가긴 할 거지만, 저도 이제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이걸 끝나면 이제 동경대 박사과정도 끝을 낼 거기 때문에, 뭐 그러고 나서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스크리트어를 여기에서 지금 주 12시간 배우고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내가 듣게 교수 친구인 아르만도가 이제 배려를 잘 해준다고 해서, 뭐 그거는 체력이 되는 한 열심히 2년간 쫓아보려고 해서, 아직 뭐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어떤 한 기간에 맞물려서 대학에 있는 건 아마 뭐 더 제가 정말 뭐 일본 대학도 사실 뭐 동경대도 제가 뭐 엄청난 뭐 동경대 박사가 되겠다라기보다 그냥 비자 따려고, 요런 말 해도 되나? 비자 따려고 그냥 들어간 게 사실 좀 커서, 물론 뭐 목표야 불순했지만, 뭐 목표야 누구나 불순하지 않나요? 뭐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교수가 되고 싶어서인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뭐 비자 따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귀여운 정도 아닌가? 여하가 저도 그렇습니다. 비자 따기 위해서 했지만, 물론 그걸 위해서라도 동경대는 석사나 학부, 심지어 학부부터 동경대 출신이 아니면 박사과정에 받아주는 경우가 7%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 하나로, 석사 논문 하나로 이제 그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았죠. 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동경대에 어찌저찌 걸쳐 있고, 그래서
동경대 출신의 사람들하고도 여기 와서도 재밌게 요새 동경대 꼬맹이들이 와서 놀고 일본의 좋은 문화들을 섞여서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저의 성향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별로 좀 모순적일 수 있지만 저는 어떤 그렇게 막 고급인 척하는 문화나 엘리트 사회를 제가 좀 근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문학도 저는 그래서 소설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적당히 교양 있는 척하고 미술관 가고 이런 거 크게 좋아하는 뭐 아예 안 간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크게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저는 아예 찐 스트리트의 기본 성향이 가까우면서도 문학 중에서도 제일 남들이 보지 않는 문학을 좋아한다는 사람들마저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소수적인, 위아래의 소수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 문화나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그 양쪽 극단의 사람들하고 친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그 마약 밀매로 제일 유명한 떼삐또 동네 사는 친구랑도 친해서 자주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동경대나 여기 있는 쿨맥스 같은 세계에서도 제일 손에 꼽는 어떤 정말 소수의 공간을 오면 좋은 게, 정말로 그 공부 하나에만 뭐 어떤 한국의 서울대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공부 자체의 목적보다 출세 위주의 사람들이 더 많아서 좀 재미가 없고 그런 것들인데, 여기 정말 순수하게 공부 하나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교양이나 이런 게 그냥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넘쳐나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사고를 보는 것도 사실 되게,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뭐 껴서 그렇게 뭐 불만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저 옆에 아저씨가 손으로 주의하라고 표시도 하고 좋네요. 기타도 메고 저 멋있다. 저 아저씨는 어디 가는 걸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기타와 여행 가방을 잔뜩 맨 오토바이 아저씨라 어떤 분일까요? 저런 사람 재밌겠죠? 최대한 아이고, 이게 가끔 좀 또 딴 얘기인데 그 동경대 아이들 꼬마 애들이 있는 것을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제 계정을 그 꼬마 애들 중에 팔로우를 이제 몇 명이 했는데, 그 약간 이거 일본과의 문화 차인데, 일본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좀 너무 자신을 너무 애끼는 게 뭐 한국도 점점 심해지긴 하지만 해서 자기 사진 올라왔다고 그걸 꼰질렀나봐요, 선생님한테. 그냥 뭐 나한테 말해도 될 텐데, 좀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거나 그런 것들을 괜히 더 두려워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크게 찍은 것도 아니고 그 단체 사진이 있잖아요. 막 30명이 같이 찍는 사진이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건데, 거기에 자기가 나왔다고 지워달라고 해서 어제 밤에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웠습니다. 웃겨가지고. 오토바이에 짐짝 싫고 멋있는 아저씨네요. 그래서 각 문화마다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물이 저렇게 튀기는구나 뒤에서.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면 재밌을까요? 오, 이 차 봐요. 이게 멕시코죠. 별별 차가, 와 멋있다. 저런 차를 직접 수리도 할 수 있으면서 타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선 다마스 수리해서 그래서 뭐 캠핑 이런 거 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오토바이 기술 중에 뭐 레브 매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다시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토바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레브 매칭이 보통 오토바이는 기어가 5단까지 뭐 좀 더 스포츠 큰 것들은 6단까지 있는데 기어를 이제 보통 오토바이는 1단에서 그 5단까지 올릴 때 항상 오른쪽 손 잡는 건 브레이크고 왼쪽 손은 기어 맞물림을 풀어주는 클러치라는 게 있거든요. 클러치를 잡고 시동을 걸거나 그 기어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갑자기 휙 나가면서 이게 제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데 그 클러치를 안 잡고 기어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오토바이 사고 곧장 그 다음날 거의 왕복 1000km가 넘는 한라파라고 하는 곳에 갔거든요. 그때 정신없이 달릴 때 저도 모르게 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오씨 나 왜 클러치도 안 잡고 기어 변속을 하고 있지? 좀 놀라서 그 뒤로는 그냥 클러치를 안전을 위해 잘 잡자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으로 이 스트로틀이라고 해서 이 손잡이 감아서 당겨야 되는데 그거를 당기는 걸 살짝 놓으면 기어가 어떻게 풀리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산악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산악도로 너무 이쁘고 좋네요. 계속 그렇게 올라가다가 스트로틀 잠깐 푼 사이에 기어를 바꾸면은 기어가 안 맞물리게 돼서 이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그냥 한 번에 안전 절차가 많으면 그만큼 한 번 다시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쓰는데 이제 다시 몇 번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 속에서는 1단에서 3단까지는 그걸 바꾸는 게 조금 더 수월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심심하거나 할 때 대강 써도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저도 가끔 쓰고 평소에는 잘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브 매칭이니 뭐니 좀 뭐든 어떤 자기가 한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책을 모두가 문학의 최전선에서 글을 쓰고 번역하고 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문체와 기법과 언어적 특수성을 심지어 그걸 모든 작가들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 알고 볼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좋은 보면 되잖아요. 오토바이 운전도 물론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기술이나 좀 더 자동차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지만 뭐 다 쓰지 않고 즐겁게 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점점 올라가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밥 먹는 집들이 있고 중간에 한번 멈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요, 생각보다 오늘 뭐 말이 끝없이 잘 나오네요. 저 기타리스트 따라서 기타리스트도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좋은가 봅니다. 막 그렇게 남들을 앞지르려고도 하지도 않고 저도 딱 요 정도로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야, 기타에 어디 가는 걸까? 맛있는 냄새.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네. 저도 뭐 혼자 타는 거 즐겁지만 뭐 바이크 뭐 모임 이런 건 원래 뭐 찾으면 갈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친한 친구가 바이크 좋아해서 같이 이런데 한두 번 가끔 가보는 건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살면서 바이크 탄다는 사람은 몇 명 아는데 막 저처럼 좀 한가한 아저씨는 아니고 뭐 저도 사실 일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어서 뭐 마냥 한가하진 않은데 대신 저는 이제 프리랜서에 학생이라 수업도 사실 원하면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고 운신의 폭이 좀 넓은 편인데 모두가 그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와, 이제 진짜 산으로 오르고 올라서 고도 표시가 지도에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이미 3000m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산소가 희박해질 수 있다. 여긴 조금 이렇게
우리 기타리스트 아저씨를 따라서 살짝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 뒷공무니만 따라가도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은데, 딱 안전하게 유도리 있게 달리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분이네요. 저 사람도 어디 혼자 멈춰서 카페 가면 괜히 옆에 앉아서 밥이나 먹어도 좋을 텐데요. 지금 속도도 뭐 50km 조금 넘는 아주 안전한 수준의 속도입니다. 야, 이런 진짜 산까지 버스가 오는구나. 저런 곳에서 아침 이제 얘네 아톨레라고 하는 단 어떤 곡물차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요 옆이 마을로 빠지는 길인가 보다. 와, 저 아저씨는 철인인가? 3000m 고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세상 신기한 분들 많아요. 그냥 보시죠, 도로. 이게 딱 이런 이제 1차선 도로로 이렇게 있는데 경쾌 그 자체네요. 야, 여길 이제 왔네. 이런 곳은 근데 마을 도로여서 마냥 빨리만 갈 수도 없는 게 사이사이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 저렇게 갑자기 멈출 때 잘 같이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얘네들은, 한국은 제가 보니까 뭐 차간 주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법적으로 금지가 안 돼 있기도 할 뿐더러 앞에 오토바이 정지선이 따로 더 나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고속도로도 가고 뭐 약간 못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내부 고속도로, 도시 내부 고속도로 어제 가다가 중간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벌금 내야 된다고. 근데 여간 그건 뭐 그건데, 여기 이 방지턱들 보면은 색깔이 바란 것도 있는데 아예 색깔을 일부러 안 칠해서 그냥 도로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법에 안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런 도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합니다. 조심. 그런데 오히려, 뭐야 이 비행기, 여기 비행기 모형은 왜 있는 걸까요? 야, 도로 멋있네. 여기가 제가 오려고 했던 아우후스코랑 그 산맥거리입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기가 지금 지나간 곳이 여기 주말 캠핑장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저기 가고, 와, 여길 뛰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뭐 3000m 높은 데를 뛰고 다니면 폐활량이 레베루가 치가 오겠지. 와, 대단하네요. 그냥 근데 지금 잠깐 동영상을 한 10초 끊었다가 다시 했습니다. 제가 혹시 동영상을 지금 녹음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잘 녹음이 되고 있었네요. 와,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더 높은 산이 있어. 와, 고도가 추워요. 지금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된 것처럼 추워졌습니다. 실제로. 와, 이게 산이구나. 속도도 지금 80km로 올라와 있고, 조금 줄여도 되겠네. 귀가 비행기 뜨면 먹먹해지는 그런 상황에도 올라 있고, 몸이 추우니까 좀 경직되려고 하네요. 주의해야겠습니다.
와, 신기하네. 여기 그래서, 와, 이 팟톨 말하다가 조금 모르고 밟을 뻔했는데 구멍도 있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요렇게 사이사이 쉬는 것들도 있고. 오, 여기 뭐 되게 크게 쉬네요. 제가 처음 가려고 했던 곳이 한 50분 거리였던 곳이 이제 한 13분이면 도착하네요. 거기에서 잠깐 쉬고 가도 이제 그냥 커피 마실 수 있는 곳 있으면 한번 쉬고, 오늘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동영상도 한 3개나 4개 정도로 자를 생각인데, 지금 이 제일 높은 이 산맥 도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성모 마리아 근처에 또 쬐끄만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을 그냥 성당 같은 거 보면서 잠깐 또 쉬고, 그러면 이제 한 지금 몇 시지? 지금이 8시거든요 아직. 근데 그 성모 마리아 거기 10시부터 12시 이제 점심시간이 피크여서 좀 쉬고 그런 다음에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아우 개 귀여워. 도로가 생각보다 안전하네요. 추울 뿐 따뜻하고 좀 열량이 있는 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샤샤샤. 야, 이 도로를 계속 자전거가 올라간다고? 정신이 있어 없어? 내부의 옷을 좀 되게 얇은 걸 입고 왔는데 이 산악도로 춥네요. 그나마 위에 외피를 두꺼운 걸 입어서 망정이지. 오이고 오이고. 걔도 놀라. 인간이랑 똑같네. 가다가 아우 나 부딪히긴 하고 돌아가는 것까지도. 이제 타코 이런 거 오늘 제가 좀 멕시코 음식만 먹다 보니까 질려서 이 점심에 그 트레스 마리아스의 유일한 스페인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에야 파는 곳이 있어서 사실은 맛있는 빠에야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12시 반쯤에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동영상을 뭐 3개쯤으로 끊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뭐 돌아오는 건 안 찍어도 되고. 드디어 만났다 우리 기타 아저씨. 다시 보이는 기타 아저씨. 다들 뭐 이게 새치기나 그런 어떤 차간 주행도 오토바이도 그렇고 여유 있는 도로 가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들 여유 있게 달리는 게 좋아하는지. 제가 저기 뿌에르토 에스콘디도라고 하는 거기 갔을 때도 아마 안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숨겨진 항구라고 하는 그 곳 가서 또 장이 열렸네요. 곳 가서 오토바이 그 동네에서 빌려서 놀았거든요. 거기도 아무도 뭐 끼어들지도 않더라고요. 아저씨 와, 잠깐 요거는 잠깐 세워야겠는데요. 옆으로 그냥 잠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이걸 다시 올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왜냐면 사진을 한 방 찍고 싶기 때문에. 와,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와, 저 거의 뭐 알프스 산인데요. 와, 한번 찍어서 인스타 지금 스토리에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으쌰쌰. 제 오토바이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요. 요시, 이거랑 소와 절경이 따로 없네요.
하나 더 올릴까? 손이 좀 떨리네요. 이게 1시간 이상 타면 손이 떨려서 아까 이제 아까 7시 좀 넘어서였기 때문에 이제 한 10분, 20분 뒤에 아무래도 저걸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 아저씨 헤어졌네요. 어차피 10분 딱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거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괜히 내려왔나? 근데 이렇게 멋있는 걸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 버스 지나가고 올라가는 거 연습해 보자. 아이고, 잘 올라왔네요. 생각보다 잘만 올라가네요. 좋습니다. 다시 통과해서 이제 아침 운전을 슬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면 와, 맛있겠다. 오이씨, 저거 뭐야?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와, 저건 또 뭐야? 저게 저 쬐끄만 것들이 여기는 여전히 유랑 유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쬐끄만 저런 유원지 놀이기구들이 이동해서 어디 축제나 이럴 때 여러 마을을 돕니다. 그것들을 그냥 모아둔 건가 보네. 여기에서 이제 와, 너무 좋다. 이걸 이제 왔다고? 좋은 곳 알았네요. 아침 때 살짝 좀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측으로 어이씨,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워. 와, 저기 구름 깔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와씨, 와. 야, 이게, 참. 와, 미쳤다. 이 도로, 와. 거의 지금 겨울로 들어온 것 같네. 지금 장갑이 원래는 약간 통풍이 돼서 바람이 있으면 살짝 시원한 정도인데 지금 손이 춥습니다. 와, 또 이걸 저 차 무리해서 저 오래된 차로 저를 앞질러 가는 거 봐요. 제가 지금 한 60km로 달리고 있는데 너무 귀엽다. 와, 지금 도대체 고도가 몇이야? 진짜 추워요. 와, 이 앞에 차까지 완벽합니다. 곧장 원래 이제 순환이 돼서 김이 안 서리는데 곧장 지금 마스크에도 김이 서릴 정도입니다. 와, 저 차도 동동동동동동동 거리. 와, 저 이상한, 저 뭐야, 저 차 붕괴된 거는. 야, 이게 와, 여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너무 멋있네요. 와, 미쳤다. 와, 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너무 멋있잖아. 야, 진짜 최고다. 와, 미치겠다. 이렇게 멋있는 도로라고? 와, 그냥 아까부터 계속 와 말고, 저 나름 제가 또 문학 전공하고 계속 책을 내는 사람인데도 와 말고 뭐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도 3,600 이상 가 있는 이 멕시코의 아스팔트 최고로 높은 아스팔트 도로,
미쳤네요. 오, 이제 이 길 아까 한 30분 전부터 오르막길만 있다가 처음으로 살짝 내려가는데 또 올라가네요. 오, 추워. 옷을 좀 더 든든하게 입고 올 걸 그래서 약간 후회가 되네요. 지금 약간 추우니까 기어 내리는 거나 이성이 살짝 마비가 됐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으쌰, 조심해서 가죠. 저 차 너무 귀엽네. 와. 여긴 아침에 비가 와서 지금 노면이 조금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50km 정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씨. 약간 이른 길일 걸 예상하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이쁜 건 반칙 아닌가? 이게 감수성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야, 여기를 또 공기가 달라요. 지금 이 공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냥 진짜 미쳤습니다.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본 곳이 어떤 산장을 찍었는데 그 산장이 일반인이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간 이제 저도 좀 따뜻한 걸 마시면서 당을 살짝 보충해 주는 게 저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지 말고 이 산소 농도가 희박해져서 그런지 저런 차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가 살짝 좀 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뭔가 살짝 애매하게 타는 냄새가 나는데 내부 문제가 있나? 아직 오토바이는 아주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항상 자기 몸도 자기도 모르고 무리하면 항상 그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첫날에는 제가 그 오토바이 사고 둘째 날에는 막 무리해서 최대로 스트로틀 땡겨서 이 150cc 주제에 막 내리막길에 115km까지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은 그냥 이런데 고속도로 다른 차 통행에 방해 안 되면 50km 정도로 달려도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산소 농도가 없어져서 머리가 살짝 뿌얘져요. 그래서 지금도 정신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차들 조심. 근데 너무 추워. 여기 좀 멈춰서 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멈춰서 한 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네요. 자, 여기 이렇게 멈춰서 이 햇빛 어쩔 거야? 예. Hola, una consulta, ¿puedo tomar algo? Sí, no desayunar café, un poquito pancito, ¿está bien? ¿Acá? ¿No? Hola, buenos. Sí. No, solo voy a tomar un cafecito, un 10 minutos, ¿está bien acá? Sí, gracias. ¿Acá? Sí, pero acá no hay, yo voy a quedarme 10 minutos. Gracias. 여기 차들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10분 만에 갈 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네요. 와씨 어쩔 거야. 네, 여기에서 그러면 동영상 한번 끊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야씨 미쳤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야.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